월요일.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아마도 앞으로도 길이 오래도록 국민 예능의 하나로서 사람들에게 일컬어질 프로그램 무한도전. 유재석이 늘 무한도전의 멤버들을 소개할 때 쓰곤 하던 말이 있었는데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달이 빛나는 날, 달월, 빛날 요, 날일, 월요일. 오늘 나는 서울의 낡은 길목 어귀마다 오히려 평균 이하이기에 더욱이 빛나고 있을 사람들. 캄캄한 밤이 내려앉은 세상을 은밀히 비추며 고고히 빛나고 있는 저 구름 뒤 숨은 달과도 같은 사람들. 평균 이하임을 수치가 아닌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자발적 가난이라는 단어의 조합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정말 놀랐다. 타고나기를 돈이라는 것에 큰 관심이 없던 나는 내가 처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쳐본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난을 자발적으로 자처할 만큼 좋아하지도 즐기지도 않았다. 아니, 즐길 수 없었다. 내가 놓여있던 가난이란 환경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규정되어 버리는 곳이었으며 나아가 내 기분까지도 마치 농락하듯 쥐락펴락하곤 하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는 곳이었기에 가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아니 상당히 매여있는 삶을 살아왔다. 요기를 보고 조기를 봐도 너무나도 뿌리 깊은 배금주의 세상 속에서 경제적 자유를 외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안간 힘을 쓰며 돈을 탑처럼 쌓아두기 위해 온갖 사력을 다해도 모자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가난을 자처하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하는 일이란 적잖이 충격적인 것이었으나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를 쾌재를 부르게 했던 기쁨이었다는 것 또한 어렴풋 떠오른다.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 월세살이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예적금은 들지 않는다. 펀드나 주식, 코인 등도 하지 않는다. 매달 말일마다 통장에 있는 잔고를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송금하거나 그들을 위해 소비하여 영원으로 만든다. 유행을 따르기 위한 또는 누군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소비 활동은 하지 않는다. 누군가들의 피와 땀을 착취한 물품들은 구매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으려 애쓴다. 평균 이하의 사람들 모두가 위의 모든 방식을 빠짐없이 선택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나부터가 그렇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마다의 삶을 빚어가고 있다. 공통된 기준이 있다면 돈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 한 가지다. 돈이라는 것은 운 좋게 또는 어떤 흐름에 따라 그저 흘러들어왔을 뿐이며 내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일구어갈 수 있을 만큼만 사용한 후 나머지는 그 재정에 또 다른 몫을 누려야 할 이들에게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자발적 가난이라는 것이 굴레나 족쇄가 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재정이 나의 것이 아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나의 삶을 풍성하게 가꾸고자 애쓴다. 나와 내게 주어진 삶 또한 잘 누리고 돌보고 가꿔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나와 이웃의 삶 모두에 균형을 이루기를 원한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정을 삶의 최우선으로 돌보다 아이들이 중학생 되었을 무렵 다시금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녀는 경단녀로서 자신감도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다. 그런 그녀의 남편은 이제 가정보다도 그녀 자신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라며 그녀의 월급 40%를 온전히 그녀 자신에게 쓸 수 있도록 도왔다. 멀쩡한 신발 한 켤레조차 없었던 그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가장 좋은 제품을 사입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마음적 형편이 피었다. 그런 그녀에게 어느 날 평생 세상과 단절된 채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던 재산이라고는 낡은 티셔츠, 청바지, 후드집업, 신발과 양말 한 켤레, 속옷 한 벌, 그리고 수저 한 쌍뿐인 여자아이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집에 있는 방 3칸 중 하나를 그 여자아이에게 내어주었고, 이제는 그 아이의 속옷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책임지는 그 아이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신뢰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한 유일한 어른이 되었다. 그녀뿐만 아니라 자발적 가난에 처하길 원하여서 자신의 삶과 더불어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의 삶을 함께 돌보고자 하는 이 평균 이하의 사람들은 남의 일을 곧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싶어 한다. 달리 말하면 오지랖이 넓을 수도 있는 것이겠다. 그렇기에 오롯이 자신이 번 돈을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또 다른 나와 언제 마주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거창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곧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싶어 할 뿐이다. 하지만 여전히 때때로 우리 어깨 위에 소복히 앉은 가난의 먼지가 초라하고 부끄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매몰되기도 전에 다들 낌새를 눈치채고 다정하게 달려든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을 가득 담은 손길로 뽀얗게 앉은 먼지들을 툭툭 털어낸다. 그렇게 당신의 필요는 내가 채우고 나의 필요는 당신이 채워간다. 언니, 나 그냥 돈이나 많이 많이 벌어서 우리 식구들 다 챙겨주고 싶다. 엥? 굳이? 이미 다 챙겨주고 있다 넌. 우리 가난하게 행복자. 경제력은 평균 이하일지도 모르겠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도만큼은 평균 이상이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람 위에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맞서고 싶어하는 사람들. 풍성한 삶과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님을 몸소 일깨워준 사람들.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누리며 내 옆에 있는 이의 인생에도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오늘의 글은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던 백석의 시 중 일부를 나누며 마무리 짓고 싶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